최근 인텔은 3차원 반도체 컴퓨터를, 삼성전자는 3차원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양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3차원 반도체 기술로는 트랜지스터를 3차원으로 만드는 방법과 2차원 트랜지스터나 반도체 칩을 쌓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3차원 반도체 기술로 미래에는 특정 약물과 단백질, 부패 정도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각종 센서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능형 로봇, 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장난감 등에도 이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3차원 반도체의 미래,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이종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반도체 중에서도 3차원 반도체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기술로 앞으로는 우리가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스마트 IT 기기와 휴대용 환경 감지 센서 등 지능형 센서를 직접 갖고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걸어 다니면서 공기 오염도를 측정하고 바로 앞에 있는 음식의 신선도를 측정할 수 있고 말이죠. 최근 미국 인텔에서 3차원 반도체를 이용한 컴퓨터 CPU를 양산한다고 발표했고 제품을 이미 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삼성전자에서 3차원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양산한다고 언론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모든 IT 기기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그 중에서도 최근 미래의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3차원 반도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향후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란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즉 금속류를 잘 알고 있죠. 또한 전기를 통하지 않는 절연 물질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이러한 물질과 다른 특성은 반도체의 전기 전도들을 도핑이라는 기술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도핑은 실리콘 반도체에 미량의 불순물로 붕소나 인 또는 비소를 넣어 전기 전도도를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게 되면 약 성분이 우리 몸에 퍼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태가 도핑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퍼져 있는 극미량의 감기약이 감기로부터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극미량의 불순물이 반도체의 전기 전도를 크게 조절해 주는 것이죠. 그럼 반도체 제조 공정을 간단히 알아볼까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감자칩을 만드는 과정을 예로 들어 말씀드릴게요. 먼저 밀가루가 필요할 텐데요. 반도체 공정에서는 바로 이 밀가루가 실리콘과 같은 반도체 재료입니다. 이 밀가루를 모양도 내고 튀기기도 하고 양념을 넣어 결국 수많은 감자칩이 동시에 만들어질 텐데요. 이 요리 과정은 반도체에선 집적 공정과 유사합니다. 수많은 감자칩이 하나의 그릇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반도체 집적 공정에서는 수많은 칩이 반도체 기판이라는 둥그런 웨이퍼 표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3차원 반도체가 왜 필요하고 또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1959년 웨이퍼라 불리는 평편한 반도체 기판에 집적 공정하는 기술이 발명되었는데요. 이 웨이퍼 표면에 트랜지스터 같은 부품을 서로 연결하여 소위 집적 회로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2차원 반도체 기술에 해당합니다. 2차원 반도체 기술을 집에 비유해보면 평편한 대지에 단층 주택을 만든 것과 유사합니다. 이후 반도체 기술이 점차 미세화됨에 따라 2차원 반도체의 크기가 점차 줄어들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크기가 감소하다 보니 트랜지스터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때 나타난 대안이 바로 3차원 반도체 기술이었죠. 3차원 반도체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트랜지스터 구조를 3차원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술 또한 집으로 비유하자면 아까 2차원 반도체에서 만들었던 단층 주택의 면적을 줄이고 2층을 만들거나
지하층을 만드는 것과 유사하죠. 2차원 구조 트랜지스터에서는 전류가 수평 방향으로 흘렀다면 3차원 구조 트랜지스터에서는 전류가 수평뿐 아니라 수직으로도 흐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3차원 반도체 기술로는 2차원 반도체 기술을 쌓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일한 땅 면적에 고층의 아파트를 만들면 단위 면적당 집의 수, 즉 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텐데요. 이 원리를 반도체 기술에 적용하는 것이죠. 아까는 면적을 줄여 2층이나 지하 면적을 늘렸다면 이 방법은 트랜지스터 자체를 여러 개 쌓아 아파트와 같이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같은 기능이나 다른 기능을 갖는 반도체 칩을 수직으로 쌓아서 만드는 기술입니다. 반도체 칩은 직접 공정을 통해 웨이퍼상에 만들어진 것이라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칩을 3차원으로 쌓는 것이죠. 웨이퍼에는 동일한 기능과 크기를 갖는 여러 개의 칩이 동시에 만들어지는데요. 마치 풀빵을 만드는 편편한 판 하나에 여러 개의 풀빵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과 유사하죠. 하나의 칩은 수십억 개까지의 트랜지스터를 포함할 수 있는데요. 이 칩을 얇게 만들어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다면 작은 면적에 엄청나게 높은 밀도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겠죠. 또한 이때 기능이 다른 CPU나 메모리 칩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쌓아 올리고 서로 연결하게 되면 엄지손톱 크기의 초소형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3차원 반도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3차원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웨이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웨이프는 둥글고 얇은 기판인데요. 두께는 대략 0.5mm에서 1mm 사이이고 직경은 약 2.5cm에서 30cm까지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에서는 30cm 직경의 반도체 웨이퍼를 제품 양산에 적용하고 있죠. 그럼 이번에는 3차원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이었던 3차원 트랜지스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로는 반도체의 전도도를 제어하는 불순물 도핑 기술, 수 나노미터에서 수 마이크로미터의 두께의 얇은 막을 형성하는 기술, 수십 나노미터 크기까지 작은 패턴을 만드는 기술,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는 식각 기술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1나노미터는 머리카락 단면보다 약 10만 배 작은 크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었던 여러 층의 트랜지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막을 쌓아 올리는 기술과 방막을 부분적으로 식각하는 기술 등이 필요하죠. 또한 세 번째 방법이었던 반도체 칩을 3차원으로 쌓아 올리는 기술에는 웨이퍼를 얇게 만드는 기술과 칩이나 웨이퍼를 서로 붙이는 본딩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3차원 반도체를 만드는 작업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이러한 반도체 제품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기술로 나누어집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의 처리나 연산을 주로 하는 반도체죠. 먼저 메모리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볼까요? D램과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SRAM이 바로 그것인데요. D램은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주 메모리로 전원이 제거되면 메모리가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죠. 이는 저장된 정보가 시간에 따라 소멸되기 때문에 기억 장치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재생시켜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구조가 간단해 직접이 용이하므로 대용량 임시 기억 장치로 사용됩니다. SRAM도 전원이 제거되면 메모리가 사라지는데요. 주로 주 연산 장치에 내장되어 연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는 전원이 제거되어도 기억이 보존되는 비휘발성 메모리죠. 이번엔 비메모리 기술을 볼까요? 비메모리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컴퓨터의 CPU와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제작된 반도체들이죠. 전 세계 반도체 제품의 시장을 보면 비메모리가 연간 약 200조 원, 메모리가 약 60조 원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죠.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각각의 기술이 어떻게 3차원 반도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의 3차원 반도체 기술을 알아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세계 시장이 200조 원에 해당할 정도로 크고 인텔, 삼성전자, 글로벌 파운드리, TSMC가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최고 기업은 미국의 인텔인데요. CPU의 성능 개선을 위해 3차원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고 양산에 성공하였죠. 인텔에서는 3차원 반도체 기술인 3중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세계 최초로 양산에 적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3차원 트랜지스터는 벌크 핀펫이라 불리는데요. 벌크는 기존의 웨이프를 의미하고 핀펫은 물고기의 덩 지느러미 같이 생긴 채널을 갖는 트랜지스터를 의미합니다. 즉, 반도체 웨이프의 표면에 전류가 흐르는 채널이 3차원 구조물로 솟아있고 그 채널에 게이트를 형성하여 트랜지스터를 켜고 끄는 것입니다. 이 구조의 특징은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20나노미터 이하로 줄여 동작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요. 20나노미터는 우리 머리카락 단면보다 5000배 정도 작은 크기입니다. 이 구조의 트랜지스터가 꺼져 있을 때 전력 소모가 아주 작은데요. 수도꼭지를 잠갔을 때 누수가 거의 없는 것과 유사합니다. 또한 트랜지스터가 켜졌을 때는 전류가 크게 흘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는 한번 수도꼭지를 털면 물이 콸콸콸 흘러 그릇을 빨리 채우는 것과 유사하죠. 인텔에서는 이 3차원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CPU를 설계하고 아이비 브릿지라는 코드명으로 2011년 말부터 CPU를 양산하고 있는데요. 이는 20나노미터 두께의 트랜지스터를 기존보다 더 많이 집적했으며 누설 전류의 최소화로 저전압에서 37%나 향상된 성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비 브릿지는 현재 전 세계 최신 컴퓨터의 CPU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죠. 그럼 이번에는 반도체 DRAM이 어떻게 3차원 트랜지스터로 구현이 되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컴퓨터에서 메모리를 늘린다고 하면 바로 DRAM의 용량을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용량을 늘리게 되면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개선되어 빨라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모바일 DRAM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모바일 DRAM은 통상의 컴퓨터에 사용하는 DRAM에 비해 전력 소모가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만들어지죠. 기본적으로 DRAM에는 메모리 어레이가 있고 이 어레이는 여러 개의 셀로 구성이 됩니다. 만약 4기가 DRAM이라고 하면 40억 개의 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각 셀에는 하나의 트랜지스터와 전하를 저장하는 부품이 있는데요. 이 셀을 구현하는 트랜지스터가 이제는 3차원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제품에서는 2차원 트랜지스터를 사용했는데 트랜지스터의 축소화에 따라 누설 전류가 증가하여 이를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3차원 구조를 도입한 것입니다. DRAM에 사용된 3차원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집으로 비유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실을 잘 발달시킨 구조인데요. 말하자면 전류가 흐르는 채널이라는 통로가 반도체 표면이 아니라 표면 아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표면에서 전류가 아래로 흘러서 다시 표면으로 흐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채널 구조가 말의 안장 구조와 유사하여 안장 구조 트랜지스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저희 연구실에서 발명하여 최초로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3차원 트랜지스터를 장착한 DRAM 반도체는 국내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등에서 양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앞장서고 있죠. DRAM과는 다르게 전원이 제거되어도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메모리가 바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이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흔히 우리가 메모리 스틱 또는 USB라 부르는 것이 바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전기적으로 정보를 쓸 수 있고 지울 수도 있는데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많은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USB 메모리에 사용되고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노트북 등 많은 전자기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앞에서 인텔이 3중 게이트 트랜지스터 양산에 성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8월 삼성전자에서는 3차원 수직 구조의 V-NAND를 양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품은 수직형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의미합니다. 집으로 비유하자면 아파트형 집으로 같은 면적의 땅에 많은 집을 제공할 수 있어 고밀도 메모리라 할 수 있죠. 이 3차원 수직 구조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업계 최대 용량인 128GB 제품인데요. 이 3차원 메모리 구조에서는 전류가 수직으로 흐르는 채널이 마카로니 모양, 즉 속이 빈 튜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차원 V-NAND는 기존 20나노급 낸드 플래시보다 셀 수명이 10배, 서기 속도는 2배나 높은데요. 반면 소비 전력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또한 웨이퍼당 칩 생산량이 2배 이상 높아 향후 생산성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최대 용량은 메모리 스틱 기준으로 최대 수십 기가비트인데요. 향후 수백 기가비트가 넘는 메모리가 저가에 출시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USB, 스마트폰, 노트북, 데스크탑의 기억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컴퓨터의 부팅 속도가 10초 이내가 되겠죠? 향후 이 3차원 반도체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앞으로는 실리콘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기술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네이처를 비롯한 여러 세계적인 저널에서 많은 새로운 반도체를 발표하고 있고 이들이 미래의 기술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 반도체는 내구성이 우수한 실리콘 재료를 기반으로 하여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만간 실리콘 재료를 기반으로 한 3차원 소자인 벌크 핀펫은 전력 소모가 낮아야만 하는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로 양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3차원 반도체 기술을 근간으로 새로운 반도체 소자와 기술을 개발하고 이들을 바이오, 신경과학, 센서 등에 응용하기 위해 다른 물질과 융합되는 형태로 발전할 것입니다. 현재 기능이 다른 반도체 칩을 3차원으로 적층하는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CPU 칩에 DRAM 칩을 적층하고 그 위에 플래시 메모리와 다른 논리회로 칩을 적층한 뒤 이들을 전기적으로 서로 연결하면 아주 작은 크기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 앞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3차원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DRAM이나 플래시 메모리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의 기능을 개선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제조 공정을 쉽게 하거나 성능이나 내구성을 높이는 형태로 발전할 것입니다. 3차원 구조 반도체 소자는 바이오 센서에도 응용되어 가격과 내구성 그리고 성능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종류의 센서는 특정 약물, 단백질, 부패 정도, 수질 오염 지수, pH 지수 등을 측정하는 데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센서가 장착된 기기를 들고 다니며 바로바로 박테리아나 산성도 등을 측정할 수 있게 되겠죠. 미래에는 환경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거나 사람의 편의성을 위한 각종 센서가 필수적이 될 텐데요. 여기에 3차원 반도체 기술이 사용될 것입니다. 이들 센서는 공기오염도, 호흡가스 성분, 당도, 폭발물 등 다양한 물질을 감지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가스 센서가 장착된 스마트폰으로 지하철역의 공기 오염들을 바로 측정할 수 있겠죠? 3차원 반도체는 미래 IT 및 IT 융합 산업에서 쌀과 같은 존재로 많은 제품에 응용될 텐데요. 학습을 통해 스스로 감지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미래의 지능형 로봇, 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장난감, 범죄 감시, 각종 전자기기 등도 이들 3차원 반도체를 바탕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3차원 반도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3차원 반도체 기술을 통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아울러 3차원 반도체 기술의 미래의 지능형 시스템이나 스마트 기기에 응용하여 세계 IT 시장과 이를 이용한 융합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